중전과의 성관계는 조선 왕실의 가장 중요한 행사 중 하나로 손꼽혔다. 왜냐하면 왕위 계승의 우선권을 가진 적자 생산 때문이었다. 특히 적통 왕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직의 존망이 걸린 국가 지대사로 그 중요도가 최상으로 격상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국가적 이벤트를 조선의 왕들은 좋아하지 않는 편이었다. 왜냐하면 애초에 중전과는 사랑으로 이루어진 살가운 관계도 아니었고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사이였기 때문에 이렇게 성사된 성관계 이벤트는 당사자들에게 있어 그저 왕자를 생산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해당 행사의 첫 번째 할 일은 중전의 가임 기간을 두고 신하들끼리 토론하는 것이었다. 토론을 할 때 신하들 중에서는 동의보감을 비롯한 각종 전문 서적을 논거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성행위에 대한 중국의 고전인 손여경의 방중술까지도 이론적인 토대로 내세우는 사람까지 있었다. 그리고 그렇게 어느 정도 타협을 이루어 날짜가 잡히면 홀수일로 할 것인지 짝수일로 할 것인지에 대해 또 한바탕 토론이 이어졌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국가의 중요한 행사를 위한 열띤 토론이었지만 남의 성관계 날짜를 가지고 핏대를 올리는 어떻게 보면 황당한 토론이었다. 우여곡절 끝에 이벤트 날짜가 확정되면 왕의 허락을 받아야 했는데 그 임무는 내시의 수장인 판내시부사의 몫이었고 그는 온갖 감언이설로 임금을 구슬려야 했다. 만약 판내시부사가 설득에 실패할 경우 조선 최고위 관리인 삼정승을 중심으로 조정의 모든 대신들이 왕이 허락할 때까지 통촉하여 주시옵소서를 수없이 반복했고 전국의 유생들 또한 상소문을 무더기로 보내기까지 했으니 왕은 결국에는 허락할 수밖에 없었다. 조선의 모든 신하들이 기다리던 행사 당일이 되었다고 해서 왕과 중전이 아무 시간이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딱 정각 12시가 되어야만 행사를 시작할 수 있었는데 천재의 음기가 밤 12시가 되면 정점에 올랐다가 그 뒤부터 양의 기운이 생긴다는 믿음 때문에 당사자들은 자정까지 기다려야 했다. 하지만 자정이 되면 더 큰 관문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상궁들의 감시와 시끄러운 닭 울음소리였다. 일단 왕이 중전이 거처하는 침전인 교태전으로 입장하면 중전은 8개의 방으로 둘러싸인 가운데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그곳이 당사자들이 관계를 맺을 장소였다. 그리고 나머지 8개의 방에는 숙직 상궁들이 한 명씩 배치되어 있었는데 그들은 생닭을 하는 채로 안에서 들리는 소리를 실시간으로 귀 기울이며 언제라도 행사장으로 뛰쳐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들이 생닭을 가지고 대기하고 있었던 이유는 임금이 갑자기 쓰러질 경우 바로 닭의 목을 따서 피를 먹이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정작 사랑을 나누어야 하는 왕과 중전은 계속해서 울어대는 상비약으로 인해 정말 죽을 맛이었는데 조금 무드가 잡히면 닭이 우는 통에 도저히 거사에 집중할 수가 없었다. 게다가 거기에 더해 옆방에서 대기하는 내의원이 계속해서 왕과 중전에게 사랑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참견까지 하니 즐거움 따위는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다. 내의원의 기술 지도와 상궁들의 감시 그리고 닭 울음소리까지 들려오는 상황에서 중전과의 사랑이 싹 틀리 만무했고 그렇기 때문에 왕들은 이러한 국가지대사를 좋아할래야 좋아할 수가 없었다. 하지만 왕들의 모든 성생활이 이와 같은 것은 아니었는데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성관계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비공식 루트도 존재했다. 그것은 궁녀를 침소에 들게 하는 것이었다. 궁녀와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왕의 입장에서 은밀히 진행된다는 점 때문에 상당히 선호도가 높았으며 이는 궁녀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궁녀들이 승은을 입게 되면 아이를 가지지 않더라도 신분 상승의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궁녀와의 하룻밤은 비공식적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궁녀가 승은을 입기로 한 날이 되면 해당 궁녀는 다른 궁녀들의 도움을 받아 목욕을 한 뒤 간단한 신체 검사를 받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손발톱을 정돈하였다. 그러고 나서 나체로 혹시 숨긴 것은 없는지 수색당한 후 통과하게 되면 임금의 침소로 향하게 되는데 이동할 때도 만약의 사태, 즉 왕을 해할 도구를 숨기는 것에 대비해 옷을 입지 않는 상태로 침소에 들어야 했다.
그렇게 승은을 입는 과정이 끝나고 왕이 잠들게 되면 승은을 입은 궁녀는 옆방에 놓인 옷을 입고 나오게 되었는데 이때 걷치마는 반드시 뒤집어 입어야 했다. 궁녀가 걷치마를 뒤집어 입는 것은 어젯밤 내가 승은을 입었다 라는 것을 의미했고 그런 궁녀는 일반 궁녀에서 승은 상궁으로 신분을 몇 단계나 뛰어넘었다. 거기다 왕의 아이를 가지거나 왕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된다면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이룰 수 있었다. 거기에 임금의 총애까지 있다면 막강한 권력까지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연산군을 어린아이처럼 다루며 때리고 조롱했던 장녹수의 예를 봐도 알 수 있는데 그녀는 심지어 노비 출신이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영원한 것은 아니었다. 승은을 입은 궁녀들이 획득한 지위는 왕이 사망하게 되면 모두 잃게 되었는데 임금의 승하 이후 승은을 입은 궁녀들은 모두 특별관리 대상으로 분류되어 궁 밖으로 쫓겨나 평생을 죽을 때까지 혼자 수절해야만 했다. 이들은 보통 외부와 철저히 차단된 채로 규율과 법도에 얽매인 외롭고 쓸쓸한 생을 보내야만 했다. 이렇게까지 이들을 특별히 관리했던 이유는 혹시나 궁 밖에서 다른 남자와 낳은 아이가 사실 왕실 혈통이었다 라는 오해의 여지를 없애고자 했기 때문이었다.